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옛날 시절을 소재로 만든 그땐 그랬지 TV입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10억이 통장에 찍혔던 날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날이었죠. 2017년 3월 18일, 그는 1등 당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통장에 10억이 찍힌다면 뭘 하실 건가요? 집을 살까요? 빚을 갚을까요? 회사를 그만둘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년 만에 전부 날렸죠. 아니, 날린 게 아니에요. 제가 버린 거예요. 34평에서 59평으로 이사했어요. 벤츠를 뽑았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아내는 명품을 샀어요. 딸은 좋은 학원에 다녔죠. 그리고 5년 뒤 통장은 비어 있었어요. 아내는 떠났어요. 딸의 번호는 바뀌었죠. 남은 건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10억을 날렸냐고. 사기를 당했어요. 투자에 실패했죠. 가족이 해체됐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생기자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변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10억을 쓰면서 천천히 무너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자. 당신 변했어요. 확실한 투자처예요. 아빠, 창피해. 2017년 3월 18일부터 제 인생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10억 원, 5억 원, 1억 원, 0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시작됐죠. 2017년 3월 18일,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토요일도 일했죠.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비가 왔어요. 우산을 살 돈도 아까웠죠. 월급날까지 아직 나흘이 남았어요. 여보, 운지학원비 또 밀렸대요. 알아. 다음 주 월급 들어오면 맨날 다음 달, 다음 주. 비를 피하려고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저녁을 사려고 했죠. 그때 눈에 들어왔어요. 뭐 찾으세요? 저 로또 한 장이요. 자동이요? 수동이요? 자동으로요. 그게 제 인생 첫 로또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젖은 옷 그대로 거실에 들어섰죠.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 은지가 물었어요. 비 피하느라 편의점에 들렀다 왔어. 아내가 수건을 건넸어요. 저녁은요? 아직. 어머, 또 굶었어요? 김치찌개 남은 거 데워드릴게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작은 식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하나. 그게 전부였죠. 아빠, 내일 소풍 가는데 용돈 좀. 얼마나 필요해? 10,000원이면 돼. 10,000원. 지갑에 남은 돈이 딱 그만큼이었어요.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해결하나 생각하면서도 저는 10,000원짜리를 꺼내 은지에게 건넸어요. 고마워. 아빠, 은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밥을 먹고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로또 추천 방송. 평소엔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눈이 갔어요. 당첨 번호는 3번, 12번, 33번, 36번, 42번, 그리고 45번입니다.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냈어요. 젖은 종이, 구겨진 모서리, 312억 3,336만 4,245. 심장이 멎었어요. 여보, 이거. 왜요? 손이 떨렸어요. 아내에게 복권을 보여줬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내가 TV를 다시 봤어요.
복권을 봤어요. TV를 봤어요. 복권을 봤어요. 여보. 응? 이거 진짜예요? 나도 모르겠어.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수십 번 확인했죠. 맞았어요. 전부 다 1등이었어요. 당첨금이 10억이래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억.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은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방에서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딸의 얼굴을 봤어요. 이제 은지한테 더 좋은 것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첨 확인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넸을 때 손이 떨렸죠. 10억 2,400만 원.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도 사람답게 사는 거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이제 걱정 없어. 처음 한 달은 꿈 같았어요. 빚을 갚았어요. 3천만 원. 학원비를 냈어요. 밀린 관리비를 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외식을 했죠. 아빠, 여기 진짜 비싼 데잖아. 은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은지가 좋아했어요. 아내도 행복해 보였죠.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가족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보, 이 아파트 좀 좁지 않아요? 아내의 그 말이 시작이었어요. 한 달 뒤, 우리는 59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강남이었어요. 집값만 8억, 인테리어에 1억, 새 가구에 3천만 원. 여보, 차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그랜저 정도는 타야지. 차를 샀어요. 5천만 원. 아내는 명품 가방을 사기 시작했어요. 다들 이 정도는 들고 다니던데요. 딸은 대치동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게 시작일 줄은. 3개월이 지났어요. 저녁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은지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은지야? 아빠, 나 유튜브 보는 중이야. 얘야, 아빠가 물어보시잖아. 엄마도 핸드폰 보잖아. 아내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있었어요. 예전엔 달랐어요. 좁은 식탁에 둘러앉아 은지 학교 이야기를 듣곤 했죠.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따뜻했어요. 지금은 넓은 식탁, 비싼 음식, 그리고 침묵만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20년 만이었어요. 야, 태수야. 나 민호야. 당첨됐다며? 축하한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야, 우리 한번 만나자. 좋은 얘기 있어. 민호는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잘 되진 않는 것 같았지만요. 야, 있잖아. 내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 전문가야. 요즘 대박 나고 있어. 1년에 수익률 30%는 기본이야. 30%? 그럼 너 10억 있으면 1년에 3억 버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솔직히 솔깃했어요. 10억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전한 거 맞지? 야, 내가 널 속이겠어? 20년 친구인데. 다음 주 저는 그 형님을 만났어요. 태수 씨,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주 단순해요. 땅을 미리 사두는 거예요. 개발되기 전에. 개발되면 가격이 2배, 3배로 뛰죠. 성민이라는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근데 그게 확실한 건가요? 보세요.
이게 작년 수익률이에요. 서류를 보여줬어요. 숫자가 그럴듯했어요. 최소 투자금이 2억인데 태수 씨는 미모 친구니까 특별히 1억부터 가능합니다. 1억. 망설이지 마세요. 이런 기회 자주 안 와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투자 하나 해볼까 해? 투자요? 무슨? 부동산. 수익률이 엄청 좋대. 좋긴 한데 안전한 거 맞죠? 내 친구 소개야. 걱정 마.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성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태수 씨, 이번 달 수익 250만 원 들어갔어요. 확인해 보세요. 정말 들어와 있었어요. 한 달 만에 250만 원. 저는 확신했어요. 성민 형님, 추가로 더 넣고 싶은데요. 오, 좋죠. 얼마나 생각하세요? 2억 더요. 이번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수익 나면 좋아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성민이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성민 형님 연락 안 되는데. 응? 나도 요즘 통화를 못했어. 뭐? 너도? 야, 잠깐만. 내가 알아볼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수야, 미안해. 뭐가? 성민 형님이 연락 두절이야. 뭐? 나도 당했어. 5천만 원. 머리가 하얘졌어요. 3억. 3억이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요? 아니라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전에는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거든요. 알았어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억. 어떻게 만회하지?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은 돈 4억 5천만 원. 아파트 대출이 2억.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2억 5천.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 이대로 가면 4년. 4년 뒤엔 다시 원점이에요. 아니, 빚만 남겠죠. 다음 날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태수야, 나 삼촌이다. 들었다. 복권 당첨됐다며? 야, 좋겠다. 그래, 있잖아. 삼촌이 사업 하나 하려는데 투자 좀 해줄 수 있겠니? 사업이요? 그래, 치킨집인데 위치가 진짜 좋아. 대박 날 거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니까요.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한 달 뒤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수야, 내가 복권 탔다며? 고모 아들 결혼 준비금 좀 도와줄 수 있니? 3천만 원. 또 한 달 뒤 사촌 형에게서 야, 태수야. 내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2천만 원. 돈은 계속 나갔어요.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통장 잔고는 3억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여보, 통장 확인 좀 해봤어요. 응. 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분명히 7억은 남아있어야 하는데 3억밖에 없어요. 그게 투자를 좀 투자요? 무슨 투자요? 부동산이랑 친척들 좀 도와주고. 4억을요? 제 동의도 없이요? 미안해. 근데 곧 돌려받을 거야. 돌려받는다고요? 당신 정신 차려요. 친척들이 돈 갚을 것 같아요? 당신 너무 변했어요.
내가 변했다고? 당신도 명품 가방 살 땐 뭐라 안 했잖아. 뭐라고요? 매일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친구들 만나서 자랑하고 제가 언제요? 지난주에도 샤넬 가방 샀잖아. 500만 원짜리.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제가 예뻐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당신 생각이었어요? 전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드러난 거예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아내는 저를 소파에서 재웠어요. 냉장고 소리만 들렸어요. 59평 아파트는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34평 낡은 집이 그리웠어요. 그때는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딸 은지도 변했어요. 아빠, 우리 반 애들 다 아이폰 최신형 쓰는데 나만 없어? 너. 은지야, 내 폰 작년에 산 거잖아. 그래도 창피하다고. 아빠 돈 많잖아. 왜 안 사줘? 예전 은지는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10,000원짜리 용돈 받고도 고마워 아빠 라며 환하게 웃던 아이였어요. 이제는 최신형 아이폰을 조르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있던 욕심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저도, 아내도, 딸도. 우리는 서로를 탓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 변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각자 핸드폰만 봤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던 삶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2억 8천만 원. 어느새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됐는데요. 불안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불려야 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태수 씨, 주식 투자 상담 받아보실래요? 요즘 대박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이라면 끊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주식 계좌를 만들었어요. 1억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진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주식 계좌를 만든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올랐어요. 1억이 1억 2천이 됐죠. 저는 확신했어요. 이거다 싶었어요. 여보, 이번 달 수익 2천만 원 났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다시 5천만 원을 넣었어요. 이번엔 코스닥 중소형주였어요. 증권방송에서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이었죠. 이 종목은 곧 상한가 갈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5% 하락, 10% 하락, 15% 하락. 이건 일시적입니다. 곧 반등할 겁니다. 전문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죠. 3일 만에 30% 손실, 1,500만 원이 증발했어요. 손절해야 합니다. 증권사 직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절할 수 없었어요. 손절하면 진짜 잃는 거니까요. 기다리면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뒤, 그 종목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어요. 5천만 원이 500만 원이 됐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1억 8천만 원. 1년 전만 해도 10억이었는데요. 그날 밤 아내가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응? 우리 이혼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당신도, 이 생활도.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맨날 그 소리예요. 작년에도 들었어요. 그저께도 들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은지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은지, 의견은 들어봤어? 물어봤어요. 엄마 따라가겠대요.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딸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아빠, 요즘 무서워. 맨날 화내고 핸드폰만 봐.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은지가 아내에게 했다는 말이었어요. 시간을 줘.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예전이요? 예전이 언제예요? 1년 전, 우리 10억 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이미 달라졌어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은지가 짐을 들고 나갔어요. 아빠, 잘 지내? 은지가 작게 말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은지야. 문이 닫혔어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았어요. 59평이 너무 넓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주식에 미쳤어요. 잃은 돈을 만회해야 했어요. 가족을 돌려받아야 했어요. 하루 종일 차트만 봤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종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이오 관련주였죠. 임상 3상 결과 발표, 임박. 성공 시 10배 상승 예상. 남은 돈 1억 5천만 원. 전부 넣었어요. 올인이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혼잣말을 했어요. 임상 결과 발표일. 손에 땀이 났어요. 화면만 쳐다봤죠. 오후 3시 공시가 떴어요. 임상 3상 실패. 주가가 폭락했어요. 상한가의 반대, 하한가. 30%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다음 날도 하한가.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만에 1억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어요. 휴대폰을 집어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죠.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요. 벽에 주먹을 쳤어요. 피가 났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가장 많이 운 날이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대출이자 연체되었습니다. 납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대출이요. 한 달 이자가 150만 원. 돈이 없었어요. 일주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연체이자가 추가됩니다.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이번 달 관리비 미납입니다. 관리비 80만 원. 그것도 낼 수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죠. 1년 전 딜을 피하러 들어갔던 그 편의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같은 점원이었어요. 저를 알아봤을까요? 1년 전 복권 샀던 그 사람을. 삼각김밥 하나. 1,500원.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거스름 돈 8,500원. 이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어요. 1년 전 그날처럼. 우산은 이번에도 없었어요. 사실 있어도 펼 힘이 없었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수척했어요. 눈에 생기가 없었죠. 1년 만에 늙은 것 같았어요.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저 혼자인데 누굴 부르나요? 문을 열었어요. 어두웠어요. 불을 켜지 않았거든요. 전기세가 아까웠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냉장고 소리도 이제 익숙했어요. 친구 같았죠. 핸드폰을 봤어요. 깨진 화면.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딸아. 아빠야. 잘 지내니? 읽음 표시만 떴어요. 답장은 없었죠. 아내에게도 보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것도 읽음만.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삼촌. 저 태수인데요. 그때 빌려드린 돈
아, 태수야. 미안한데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조금만 기다려줘. 형님, 저 좀 급한데요. 야, 나도 힘들어. 나중에 꼭 갚을게. 고모, 사촌형. 전부 같은 대답이었어요. 나중에. 그 나중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3개월 연체 시 아파트가 경매 처리됩니다. 3개월, 90일. 저한테 남은 시간이었어요.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공장, 편의점, 경비, 어디든 좋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일을 안 했거든요. 경력 단절. 저기요. 일 좀 구하려고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1년 전까지 공장에서 일했어요. 1년 동안은요? 그냥 쉬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통장 잔고 영원. 신용카드 한도도 다 썼어요. 휴대폰 요금도 밀렸죠. 고객님의 회선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완전히 단절됐어요. 세상과 가족과 어느 날 밤 아파트 베란다에 섰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죠. 25층이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편할 것 같았어요. 이러면 끝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한 발을 올렸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꺼냈죠. 낡은 복권이었어요. 2017년 3월 18일. 숫자 32, 33, 36, 42, 45.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망쳤어요. 행운. 비웃음이 나왔어요. 복권을 찢으려다 멈췄어요. 지갑 속 사진이 보였거든요. 은지였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빠, 잘 지내? 마지막으로 은지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어요. 베란다에서 내려왔어요. 문을 닫았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복권을 쥐고 있었어요. 찢지 못했어요. 다시 시작해야 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어떡해요. 돈도, 일자리도, 가족도 없는데. 다음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머리도 산발이었죠. 씻었어요. 면도도 했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1년 전 작업복이 있었어요. 입었죠. 밖으로 나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햇빛이 따가웠어요. 눈이 부셨죠.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재래시장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분주했죠. 장사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한과일 가게 앞에 섰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혼자 과일을 나르고 계셨죠. 힘들어 보였어요. 저기요. 네, 일손 필요하세요? 일손. 네. 뭐든 하겠습니다. 과일 나르는 것도, 청소도, 급여는 상관없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하루에 5만 원 드릴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6시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하지만 조금 달랐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거든요. 그날 밤 은지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딸아, 아빠야.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너무 많이 잘못했어. 근데
아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너한테 떳떳한 아빠가 될. 전송, 읽음 표시. 그리고 이번엔 답장이 왔어요. 점 3개.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은지가 읽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복권을 다시 꺼냈어요. 찢지 않았어요. 대신 액자에서 꺼낸 당첨 사진과 함께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다신 보지 말자!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내일은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해요. 오랜만에 일하는 날이에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소파에 누웠어요.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꿈을 꿨어요. 1년 전 작은 아파트에서 김치찌개 먹던 날, 은지가 웃고 아내가 잔소리하고 제가 피곤해하던 그 평범한 날, 그게 행복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죠. 일어났어요. 몸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죠. 작업복을 입었어요. 1년 만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설지 않았어요. 이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시장에 도착했어요. 새벽 6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죠. 왔네요. 자, 이 과일 상자들 저기로 옮겨주세요. 네. 무거웠어요. 하지만 할만했죠. 땀이 났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1년 만에 제대로 일하는 거였거든요. 점심은 먹고 일해요. 여기 김밥 하나 사왔어요. 아주머니가 편의점 김밥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뭘? 일하는데 밥은 먹어야지. 그날 하루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과일 나르고, 진열하고, 청소하고. 저녁 6시가 됐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여기.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넸어요. 5만 원. 감사합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5만 원을 꺼내봤어요. 1년 전엔 점심값이었죠. 지금은 하루 생활비예요. 충분했어요. 편의점에 들렀어요. 삼각김밥 2개, 우유 하나, 5,500원. 거스름돈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같은 점원이었어요.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죠. 괜찮았어요. 집에서 김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1년 전 먹던 김치찌개가 그리웠지만요.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딸아, 오늘 아빠 일 시작했어. 시장에서 과일 나르는 일이야. 힘들지만 기분은 좋아. 너도 잘 지내고 있지? 전송. 그리고 이번엔 답장이 왔어요. 아빠, 힘내. 네 글자. 하지만 충분했어요. 눈물이 났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태수 씨, 일 잘하네요. 다음 달부터 6만 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저녁 시간에도 일할 수 있어요? 옆 가게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구한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치킨 배달도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를 탔죠. 1년 만에 타는 거였어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죠. 여기요. 치킨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배달 한 건에 3,000원. 하루에 10건 정도 했어요. 3만 원이 더 생겼죠.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장.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배달. 하루 15시간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통장에 250만 원이 모였어요. 1년 만에 처음 모은 돈이었죠. 은행에 갔어요. 연체된 대출이자 납부하러 왔습니다. 네, 고객님. 총 450만 원이신데요. 일단 200만 원만 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200만 원을 냈어요. 통장에 50만 원 남았죠.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빚을 갚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배달을 가는 길이었어요. 주소를 확인했죠. 익숙한 곳이었어요. 도착했어요. 59평 아파트. 제가 살던 곳이었죠. 여기요. 치킨 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젊은 부부였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죠. 아,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돌아서는데 남자가 말했어요. 여보, 이 집 진짜 좋다. 복 받은 것 같아. 그러게,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배달 옷을 입고 헬멧을 쓴 40대 남자.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그때 누군가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은지였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헬멧 때문에 얼굴이 안 보였을 거예요. 은지는 저를 스쳐 지나갔죠. 엄마, 빨리 와. 늦겠어. 아내도 나왔어요. 은지 손을 잡고 걸었죠. 학원 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냥 봤어요. 멀어지는 두 사람을. 은지가 컸어요. 키도 크고 머리도 길어졌죠. 1년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시야가 흐려졌어요. 헬멧 안에 눈물이 고였거든요.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가야 했으니까요. 2달째가 됐어요. 통장에 500만 원이 모였어요. 이번엔 관리비를 냈죠. 밀린 것 전부. 고객님, 완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아파트가 곧 경매 나갑니다. 3개월 안에 대출금 전액 상환하시거나 집을 파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2억. 3개월 안에 2억을 만들 수 없었어요. 아파트를 팔아야 했죠. 부동산에 갔어요. 이 아파트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네. 위치가 좋네요. 시세가 7억 정도 하는데 금매로 하시면 6억 5천에 나갈 거예요. 대출이 2억 있어요. 그럼 실제로 받으시는 건 4억 5천 정도겠네요. 4억 5천만 원. 1년 전 10억에서 절반도 안 됐죠.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 뒤 아파트가 팔렸어요. 4억 6천만 원. 대출 갚고 나니 2억 6천이 남았어요. 이사를 했어요. 이번엔 원룸이었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시장 근처였어요. 짐을 풀었어요. 많지 않았죠. 옷 몇 벌, 이불 하나, 그리고 서랍 속 복권과 사진. 새 집은 좁았어요. 10평도 안 됐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딸아, 아빠, 이사했어. 작은 집이지만 깨끗해. 언젠가 얘가 놀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소 알려줘. 가슴이 뛰었어요. 주소를 보냈죠. 왜? 올 거야? 아직은 아니야. 근데 알고는 싶어. 그래. 천천히. 아빠 기다릴게. 아빠. 응? 힘내. 또 그 두 글자. 하지만 이번엔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시장과 치킨집에서 일했죠. 하지만 이제 익숙했어요. 통장에 2억 8천만 원이 있었어요. 아파트 판 돈을
그대로 모아둔 거였죠. 쓰지 않았어요. 은지를 위해서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태수 씨, 요즘 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일이요? 과일 고르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제가 나이가 있어서요. 나중에 이 가게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요? 태수 씨 아니면 누구요? 반년 동안 봤는데 믿을 만해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아주머니에게 장사를 배웠어요. 과일 보는 눈, 손님 대하는 법, 원가 계산. 재미있었어요. 배우는 게 많았죠. 1년이 지났어요. 2018년 3월 18일. 정확히 1년 전 복권을 산 날이었죠. 그날도 일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죠. 거울을 봤어요. 1년 전과 달랐어요. 살이 쪘어요. 건강하게.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서랍을 열었어요. 복권을 꺼냈죠. 2017년 3월 18일. 32, 33, 36, 42, 45 1년이네. 혼잣말을 했어요. 후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복권을 사지 않았다면 지금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난했지만 가족은 함께였겠죠. 하지만 복권을 샀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래도 복권을 다시 넣었어요. 살아보길 잘했어.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죠. 따뜻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지였어요. 전화. 문자가 아니라 전화. 손이 떨렸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아빠, 응, 은지야. 침묵이 흘렀어요. 길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응? 시간 있어? 있지. 왜? 만날 수 있을까? 눈물이 났어요. 참았죠. 당연하지. 어디서 볼까? 그 시장 아빠 일하는데 가봐도 돼? 그래, 와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빠 돈 없잖아. 그래도 치킨은 사줄 수 있어. 은지가 웃었어요. 1년 만에 듣는 딸의 웃음소리였죠. 그럼 토요일에 봐. 그래, 조심히 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있었죠.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군요. 2017년 3월 18일 이후로 제 봄은 오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겨울이었죠. 하지만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조금씩. 토요일이 됐어요. 은지가 온다는 날이었죠. 오전 내내 떨렸어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죠. 태수 씨, 오늘 왜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딸이 와서요. 어머, 그래요? 그럼 일찍 들어가요. 오늘은 됐어요. 괜찮습니다. 오후 2시에 온대요. 시계를 봤어요. 1시 30분. 30분 남았죠. 손님이 왔어요. 과일을 샀죠. 계산하고 인사했어요. 다음 손님. 또 다음 손님. 그리고 1시 55분.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은지였어요. 1년 만이었어요. 아니, 그 아파트에서 본 후로는 몇 달 만이었지만 이렇게 마주하는 건 1년 만이었죠. 키가 컸어요. 얼굴도 성숙해졌고요. 중학생 같았어요. 아빠, 응, 은지야. 은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죠. 왔구나. 응. 어색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배고프지?
뭐 먹을래? 아빠가 고르는 거 먹을게. 근처 분식집에 갔어요. 떡볶이 하나, 김밥 하나. 9,000원. 마주 앉았어요. 은지가 떡볶이를 먹었죠. 저는 그냥 봤어요. 아빠는 안 먹어? 응, 아빠는 배불러. 너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어요. 아침도 못 먹었거든요. 하지만 은지 먹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았어요. 아빠, 응?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은지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더군요. 아빠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나도 엄마도 아빠 혼자 두고 나와서.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근데 아빠. 응? 나 요즘 생각했어. 예전이 좋았다고. 좁은 집에서 김치찌개 먹던 게 넓은 집, 비싼 학원, 아이폰, 그런 거 필요 없었어. 그냥 아빠랑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았어.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죠. 미안해. 은지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 열심히 사는 거 알아. 나도 응원할게. 고마워. 한참을 울었어요. 분식집에서, 딸 앞에서 40대 남자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은지와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다음에 또 올게. 그래. 언제든지 와. 아빠. 응? 사랑해. 1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나도 많이. 은지가 돌아갔어요. 손을 흔들며 저도 흔들었죠.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해도 돼. 천천히, 한 걸음씩.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날렸죠. 그 골목에 다시 섰어요. 1년 전 복권을 샀던 편의점 앞.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노란 간판, 자동문, 형광등 불빛.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같은 점원이었어요. 우유 하나를 샀어요. 계산했죠. 나오면서 로또 진열대를 봤어요. 여전히 있더군요. 1등 당첨금 150억. 손이 갔어요. 복권 쪽으로. 하지만 멈췄어요. 아니야. 혼잣말을 했어요. 이번엔 내 손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내렸죠. 또 1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우산이 있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우산. 펼쳤어요. 걸었죠. 그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죠. 2년이 지났어요. 시장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간판이 바뀌었어요. 태순의 과일. 아주머니가 가게를 물려주신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받아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해요? 나 이제 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고마워요. 2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가게를 물려받은 날, 저는 처음으로 주인이 됐어요. 40년 넘게 살면서요. 은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죠. 때로는 2번. 아빠. 오늘 시험 봤어. 어땠어? 수학이 좀 어려웠어.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응. 예전처럼 매일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죠. 만날 때마다 소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아빠, 엄마가 응? 엄마가 왜? 재혼한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응, 좋은 분이래. 나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럼 됐다. 아빠는 괜찮아? 괜찮아. 내 엄마 행복하면 됐지. 거짓말이었어요.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진심이기도 했어요. 아내가, 아니, 은지 엄마가 행복했으면 했으니까요. 아빠. 응? 나 아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 결혼식에 올 수 있어? 숨이 막혔어요. 내가? 응. 엄마가 괜찮대. 오히려 왔으면 좋겠대. 안 와도 돼. 근데 나는 아빠가 왔으면 좋겠어. 알았어. 갈게. 결혼식 날이었어요. 정장을 샀어요. 10만 원짜리.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제대로 입고 싶었어요. 식장에 도착했어요. 호텔이었죠. 화려했어요. 입구에서 망설였어요.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은지가 나왔어요. 아빠, 응. 왔어. 들어가자.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2년 전 분식집에서처럼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죠.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전 남편이래. 아직도 연락하나 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쪽 구석에 앉았어요. 은지 옆자리. 식이 시작됐어요. 신부가 입장했죠. 은지 엄마였어요. 아니, 제 전 아내. 아름다웠어요. 행복해 보였고요. 신랑도 좋아 보였어요. 은지에게 잘해준다는 그 사람. 줄의 말씀이 있었어요. 결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과거를 놓아주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식이 끝났어요. 하객들이 축하했죠. 저도 줄을 섰어요. 차례가 왔어요. 축하해. 전 아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고마워요, 와줘서. 은지가 오라고 해서. 은지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미안했어요. 그때 혼자 두고 떠나서. 아니야. 내가 이해 안 해. 내가 잘못했어.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전 아내가 작게 웃었어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죠. 너도 행복해. 고마워요. 식장을 나왔어요. 은지가 따라왔죠. 아빠, 같이 저녁 먹자. 너 피로연 안 가도 돼? 나중에 가면 돼. 지금은 아빠랑 있고 싶어. 근처 삼겹살 집에 갔어요. 은지가 좋아하는 곳이었죠. 아빠. 응?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근데 아빠, 괜찮아? 엄마 결혼식 보는 거 솔직히 말하면 아프긴 해. 미안해. 아니야. 근데 동시에 다행이기도 해. 내 엄마 행복해 보여서. 은지야, 응? 너도 행복하니? 응. 그럼 됐어. 고기를 구웠어요. 은지가 잘 먹었죠. 아빠는 아빠는 배불러. 많이 먹어. 맨날 그래. 아빠가 먹어야지. 은지가 고기를 제 앞에 놓았어요. 자, 먹어. 고마워. 고기를 먹었어요. 맛있었죠? 은지랑 같이 먹어서. 아빠. 응?
나 다음 달에 또 올게. 그래. 언제든지. 그리고 은지가 망설였어요. 방학 때 아빠 집에서 자도 돼?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엄마한테 허락받았어. 일주일 정도. 그럼 좋지? 야오. 그럼 아빠,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 돼. 그래. 뭐든 해줄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한 달 뒤 방학이 왔어요. 은지가 왔죠.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여기가 아빠 집이야? 응, 좁지? 아니야. 아늑해. 일주일 동안 같이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은지 얼굴을 봤어요. 저녁에 같이 밥을 먹었죠. 시장에 같이 갔어요. 은지가 과일을 팔았어요. 이모, 이 수박 진짜 달아요. 우리 아빠가 직접 골랐어요. 손님들이 웃었죠. 저도 웃었어요. 딸 자랑스럽네요. 네, 저도요. 마지막 날이 됐어요. 아빠, 나 내일 가야 돼. 그래, 알아. 아쉽다. 나도. 근데 아빠. 응? 다음 방학에 또 올게. 정말 응. 이번에 2주 동안.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었죠. 은지가 떠난 날 카메라가 왔어요. 지역 방송국이었죠. 시장 상인 특집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요? 네. 태순의 과일이 소문났거든요. 그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2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요? 네. 돈도, 가족도. 지금은요? 웃었어요. 지금은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천천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괜찮아요. 제 손으로 버는 거니까. 후회는 없으세요? 잠시 생각했어요. 많이. 근데 후회보다 감사한 게 더 많아요. 감사요? 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목이 메었어요. 딸이 다시 제게 와줬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났어요. 그날 밤 서랍을 열었어요. 복권이 있었죠? 2017년 3월 18일.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봤죠. 고마워. 혼잣말을 했어요. 너 때문에 많은 걸 잃었어. 근데 동시에 많은 걸 배웠어. 복권을 찢었어요. 천천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지였어요. 아빠, 방송 봤어. 벌써 나왔어? 응, 친구가 알려줘서 봤어. 그래? 아빠, 멋있었어. 고마워. 나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죠. 나도. 너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많이. 전화를 끊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죠. 주름이 늘었어요. 흰머리도 생겼고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살아있었어요. 다음 날 시장에 갔어요. 태수 씨, 어제 방송 봤어요? 저도요. 멋있더라. 사람들이 축하했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뻤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비가 내렸어요. 또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산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고요. 딸이 기다리는 내일이 있었죠. 그 골목을 지났어요. 3년 전
복권을 샀던 편의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죠.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따뜻했죠.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했지만 편안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은지가 보낸 사진이 있었죠. 저와 은지가 시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 우리 아빠 최고. 미소가 나왔어요. 그래요. 10억은 없어요. 넓은 집도 비싼 차도 없죠. 하지만 딸이 있어요. 매일 할 일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봄이 왔어요. 진짜 봄이. 인터뷰 화면으로 전환. 검은 배경. 태수가 카메라를 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어봐요. 10억이 있었던 삶과 지금 중 뭐가 더 행복하냐고. 잠시 침묵. 솔직히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었죠. 지금은 돈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따뜻해요. 작은 미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봄 햇살이 태수의 얼굴을 비춥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준비가 안 됐던 거죠. 행운은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그저 원래 있던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눈물이 글썽입니다. 하지만 웃고 있죠. 가족이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됩니다.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고개를 저어요. 복권을 안 살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그 덕분에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걸 얻었으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카메라를 똑바로 봅니다. 행운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가 있죠. 제 대가는 3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환하게 웃습니다. 이제 살아보려고요. 제대로.